자, 안녕하세요. 북스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국민대표회의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대표회의의 이제 개념을 좀 파악할 필요 있는데,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은, 임정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임정이 있으면 임정 밖에서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임정에는 이제 임시의정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국회하고 비슷한 그런 기관인데 여기에도 논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대표회의를 이제 따로 개최해갖고 논의하자. 이렇게 이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런 논의가 일어났냐 하면 일단 이 이승만 때문이죠. 이승만 일단 이승만이 여기 이제 이동희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주도할 때는 군사 무장 투쟁을 했잖아요. 예. 자, 근데 이승만이 상하이 들어오면서 군사 무장투쟁이 아니라 이제 외교 활동에 주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 강화이나 그다음에 워싱턴 회의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거나. 근데 이게 제대로 먹혔으면 되는데 뭐냐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어. 예. 거기다가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천홍서 제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그 임정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며칠 뒤에 뭐냐면 이승만이 윌슨 대통령에게 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하죠. 국제연맹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냐면 국제연맹을 그뭐 위임 통치 해달라. 그러니까 위임 통치는 약간 이제 지금 뭐 신탁 통치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요 관련된 사료가 이제 잠깐 보면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나사로와 관련된 내용은요. 그래서 밑에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뭐냐면 한국 그 일본의 학적에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을 국제연맹의 통치에 두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신채호한테 욕을 드럽게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완용은 있는 나라 갖다 파는데 그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갖다 판다. 막 이렇게 욕을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신채호나 박은식 등이 이승만은 이제 불신임하고요.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적극적인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면서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갈등을 빚게 됐다. 네, 국민대표의 가정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된 게 뭐냐면 노선 갈등이야. 네, 그래서 노선 갈등을 어떻게 이제 조절하냐. 이런 것도 결국에는 국민대표회의의 어떤 배경이 됐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경이 됐던 국민대표 그 내에서 그러니까 임시정부 내에서 노선 갈등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 정파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임시정부 그 국민대표회의의 어떤 개최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 독립운동 노선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승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립을 위해서는 외교 활동을 통해서 이제 강국이 그 통해 그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무장 투쟁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일본한테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뭐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도저히 이제 일본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뭐 본토도 잃은 상태에서 좀 뭐 깨짝깨짝 뭐 독립군들고 모아서 해봤자 안 되니까 외교 활동을 통해서 강대국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가지고 우리를 독립을 해야 된다. 그냥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안창호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실력 양성을 준비하자. 그래서 실력 양성론을 주장해요. 예. 그래서 뭐 흥사단 같은 것들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동인데, 이동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자죠. 예, 그렇지만 이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이기도 하죠. 근데 민족을 좀 더 방점을 뒀던 사회파 공산당의 영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무장투쟁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무장 투쟁을 통해서 독립 채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련으로부터 이제 그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때 소련은 이제 그 당시 그 세계가 관련돼 있지만 코민테론을 내세워서 그 전 세계의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동희는 돈을 받긴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삼일운동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정부주의자도 이제 뭐냐면 변신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민중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민중의 집정혁명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게 되고, 야, 민중의 집정혁명론은 나중에 신체화할 때 그때 좀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승만을 비판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완용은 있는 나라 갖다 파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갖다 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죠. 자, 거기다가 이제 임시정부 안에서 여세력들이 이제 결합하다 보니까 내부 갈등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여기에 냈던 것이 이제 이동희의 모스크바 자금 유용이거든요. 예,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앞에도 얘기했죠. 이 코미테는 그 당시 여러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체들에게 일종의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인사회당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 공산당이 통합되기 이전에 그 한인사회당 이동희가 있고 있잖아요. 그 이동희가 한테도 자금을 줬어. 뭐 20만 루블 줬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이동희가 그 돈을 받고 뭐냐면 임시정부에 뭐냐 내놓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동희 입장 올 때는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소린 게, 왜냐면 이거는 임시정부 때 준 게 아니라 한인사회당 자기한테 준 건데 왜 내가 임시정부한테 주냐. 그래서 유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유용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이건 나한테 개인적으로 준 건데 이걸 내가 단순히 임시정부의 어떤 그 간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줄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이동희 비서가 그 일부를 또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이승만과 사회주의 세력과의 갈등, 또 임정 안에서도 또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어. 뭐 기옥파, 서북파, 등등. 자, 이런 복합적인 그 내부 정파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임시정부 배경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위에서 한번 찾아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위임 통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승만이 3.1운동 직후에 그 당시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고 했죠. 예.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919년 초 파리 강화의가 개최되자 미국의 대한민 국민의 총회는 그 미국의 대한민 국민의 총회 중앙총회에서는 이승만과 전환경을 한국 대표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즉각적인 독립보다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것이 미국 내 여론에 주목을 끌 수 있다고 판단하여 2월 25일 날 윌슨에게 보내는 천왕문을 작성했다. 자,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청원문이 2월 25일 날 작성했는데 실제 보낸 거는 이제 3.1운동 끝난 후에 며칠 뒤에 보낸 거예요. 자, 이들은 위임 통치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고문 정치며 그 다음에 일본은 한국에 대해 자치를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자는 이승만 탄핵안을 제출하여 마침내 임시정부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거야. 이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개최된 무렵에 뒤에 가서 알려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 탄핵안을 제출한 거는 여기에서는 마치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탄핵안이 제출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이 탄핵안에는 요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이건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요건 아마 전후 관계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들 좀 빼먹고 쓴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국민대표회의 개최 그 배경에 대해서 가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사건 있죠. 그것 때문에 분노를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승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국민대표회의를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 그 전에 군사통일 주비회를 열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던지고, 그리고 이에 호응해서 안창호, 박은신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상하이 모여서 이제 1923년에 개최가 되거든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재호나 박용만 등 외교 노선을 비판적인 독립전쟁론자들은 베이징에서 군사통일 준비회라고 보시면 돼요. 열어서 이승만을 불신하고 국민대표회의 소집과 강력한 신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호응하여 상하이에서 안창호, 박은식 등이, 만주에서는 김동산 등이 국민대표를 추진했다. 이승만의 반발에 불구하고 1923년 1월 국내
상하이, 베이징, 간도 등등에서 각지에 모였던 독립운동 지사들이 각각 국민대표를 개최했고 이대에서 이때 그때까지 이제 이대에서 그때까지 독립운동 과정을 평가 반성하는 편 임시로 나갈 방향을 놓고 토론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방향을 이제 가지고 토론했냐?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개조파가 있고요. 그다음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라는 해체파도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개조파, 해체파 그 외에도 김구나 이동육 같이 형상 유지파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니 창조파네요. 해체파가 아니라 창조파인데 개조파, 창조파, 형상 유지파 요 세 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말이 나지 못하고 국민대표에 있는 임시정부는 어, 회의도 임시정부는 타결을 받고 커다란 시정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개조파와 창조파는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끝난 후에 이제 떠났고요. 임시정부는 그래서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평상 유지파들만 좀 남아가지고 이제 임시정부가 만약 구성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임시정부는 예전에는 이제 국민대표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좌우합작 기구로서 여러 정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어떤 대표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후부터는 23년 이후부터는요 그냥 여러 일개 독립단체의 하나의 이제 불가로 이제 불간 단체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명맥만 유지되는 그런 단체로 전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임시정부 이제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제 논의했던 세 파들 요거 대립 있고 특히 개조파하고 창조파 이제 대립 과정을 좀 봐야 될 텐데 자, 현상 유지파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민대표에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반대했기 때문에 국민대표 회의를 열어서 임시정부를 뭐 논하냐, 개조하냐, 창조하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강망망했던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민대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 두 개로 이제 파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창조파하고 개조파들의 이제 뭐냐면 공통이 뭐냐면 임시정부 한계성 때문에. 네. 자, 일단 임시정부는 어떤 한계성이 있냐? 자, 이때 정부는 이제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정부와 국가는 다른 개념이자 일단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 예. 근데 이제 일단 국민하고 영토는 지금 없죠.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는 이제 그 일본에 치하에 있으니까 이제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주권이라는 거는 있는데 이 주권이라는 것도 예매모호하죠. 예. 이거는 이제 좀 간접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중요한 국가 국민이 없어. 그러니까 국민과 영토가 없어.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통치 영역의 제한성도 있고 지역적 제한성도 있고 그 잘해봤자 뭐 이제 상하이에 이제 그 상하이 쪽에 있는 안에서 한국인 동포를 대상으로만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창조파, 개조파들이 동의해요. 근데 입장 차이가 있어. 자, 창조파는 임시정부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국민대표회의를 이제 임시정부 나와가지고 국민대표회의를 최고 기관으로 만들자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동료를 비판하고 외교 동료를 비판하고 무장 투쟁론을 주장하죠. 근데 이어 반해서 이제 개조파는 임시정부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인정은 그래 인정하자. 우리가 구심점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정에 문제가 있으면 개혁을 통해서 개선하자. 그래서 이제 임정의 문제점은 이제 뭐냐면 국민대표회가 이제 보완적인 역할을 하자. 그 국민대표가 대표회의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 보완적인 역할을 하자. 이런 것들이죠. 자, 창조파에는 이제 파별로 보면 뭐 이르치크파 공산당, 그다음에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안창호를 중심으로 서북파, 기호파, 그다음에 서간도 독립군 단체들, 상하이파 공산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르치크파 공산당하고 이제 상하이파 공산당이 이제 이렇게 입장이 다르죠. 예. 그래서 상하이파 공산당 입장일 때는 임정을 개선을 해야지. 임정을 이제 뭐 해체할 필요 있냐. 근데 이르치크파 공산당 예전에 한번 이르치크파 공산당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했어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혁명가 사회주의 혁명가
민족 중에 혁명의 방점을 둔 사람이야. 예. 러시아 기한 한인 세력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세력들이죠. 예, 이렇게 이제 좀 입장 차이가 보였다. 주세력이 법통은 뭐냐? 자, 임정은 3.1운동 이후에 생겨난 여러 단체의 일부다. 그래서 정통성을 부인하는 데 반해서 개조파는 그래도 좀 인정해요. 예, 그래서 임정이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창조파와 개조파들이 입장은 동일하지만 어떻게 이제 이걸 할 것이냐? 창조는 해체, 그다음에 개조는 내부 개선 이렇게 이제 하죠. 결국에는 제대로 안 됐어. 결국에는 이제 위견 조언을 못 하다가 창조파나 개조파나 다 이렇게 임시정부를 떠나버렸고요. 그 이승만도 이제 보니까 자기 막 욕하고 그러니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상하이에 잠깐 있었던 시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뭐냐면 탄핵 사유가 되기도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어떤 이제 한계성을 이제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논의가 등장하냐면, 정부라는 형태보다는 이 정부가 이제 3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 예, 근데 이게 제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라는 형태보다는 당이라는 형태로 이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당치국이라고 좀 있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다. 뭐 이런 논리로 정부보다는 당을 통해서 그 국내의 어떤 그 뭐냐 통합당을 만들자. 이게 이제 나중에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이제 대두된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 조직론이 전환됐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임정 국민대표의 이제 영향 중에 어, 여기 있어요. 임정의 한계는 뭐냐면 명확히 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조직론에 대한 논의가 형성됐고, 그래서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 조직 형태를 정부가 아니라 당적 형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뭐냐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기초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요거 읽어볼게요. 이게 요거는 슈마커 때 이제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에서 있는데 슈마커 때가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책을 적어놨는데 요 책이 이제 고등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발행했던 건데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근현대사니까. 참고서인데 상위 1%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현대사. 어, 상위 1%. 근데 내용을 보면 진짜 뭐랄까 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적어놨어요. 예. 그래갖고 뭐 그 학부생들도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어느 정도 대학원 수준 그 분야의 전공자 수준에서 대학원 정도의 수준에서 석사학위 수준에서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팔려가지고 망한 것 같아 이 책은요. 예, 지금은 없는데 근데 인고 공부에게는 상당히 뭐냐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좀 약간 많이 발췌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임정의 한계는 정부로서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국가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3대 요소가 꼭 필요한데, 정부 영토, 국민이 그것인데, 정부는 있으나, 상하이 임시정부를 세워진다고 해서 다스릴 영토가 없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한계로 다스릴 국민이 없었다. 자, 이것은 이후 임정이 간 정부기관으로서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지, 민족해방운동 과정에 끊임없는 비판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다. 영토와 국민이 없는데, 무슨 정부냐? 그런 내용이죠. 결국에는 국민대표회의 이후 이러한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고 조직 형태를 정부적인 형태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대화 모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창호가 제시한 이제 이당치고 당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한다라는 논리를 끌어들여서 이게 당적 형태로 통합을 해야 된다 논의가 있었던 거죠. 네. 물론 이당 치국이라는 말 자체가 안창호가 처음 주장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이제 코미테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당 독재주의라고 하죠. 코미테는 일당주의라고 이제 내세워갖고 하나의 당이 한 개의 국가를 통치한다. 그런 내용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 자, 하여튼
이당 치국의 이념을 이제 논리를 빌려서 당적 조직을 이제 뭐냐면 완성을 형태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삼아야 된다. 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유일당 운동의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당 치국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공산당이 이제 주장했던 논리인데 받아들였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부터는 임시정부가 세태를 거듭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때부터는 다 분열돼서 다 떠나. 그래서 이제 김구, 이신영, 이동영 같은 소수 독립가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 이때 이제 제2차 개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령 중심제로 바뀌게 되죠. 예, 그리고 좀 있다가 또 국무위원 중심제로 집단했는데 앞에서 이제 잠깐 여기 보면 2차, 3차 개헌대 얘기할 때 여기 보면 국무령 중심제가 있고요. 국무령이 이제 좀 약간 대통령보다는 좀 상징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구심점을 못 잡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정치적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국무회의로 이제 바뀌어.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때 주석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때 주석은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은 간사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강력한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아니라 게다가 4차, 5차 때 들어서 주석이라는 것이 이제 위상이 더 강화해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죠. 예, 이런 내용들은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잠깐 또 그래서 이제 국무령 국무위원 집단체제가 형성됐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이제 탄핵을 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 이제 집단체제 형성 관련된 내용 그 후에 이제 그 세태 후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편 45번을 읽어볼게요. 자, 소수의 임시정부 고관파, 보수파 인사들은 상하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임시정부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자, 김구 20년, 이시영, 이동영이 바로 그들이다. 자, 그들은 임시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 중심제를 직무유예 체제로 바뀌고 그때 이제 박은식을 세웠죠. 다시 그보다 더 많은 독립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무위원 집단체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정치체제의 변화를 꾀했다 했는데 이 국무위원 집단체제를 3차 기원 때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게 좀 오류인데 많은 독립운동가를 참여하기보다는 아까 이제 교과서 읽을 때 제가 이제 전시간 읽었죠. 그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구심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국무위원 중심제로 바뀌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후에 이제 임시정부 보면 초창기 때는 좀 잘 나갔죠. 그러다가 국민대표회의든 이제 갈등을 통해서 노선 갈등이 포면화되고 그다음 한동안 침체가 돼요. 예. 그래갖고 뭐 연통제 교통국이 이제 파기됐고 이건 21년부터 파기됐고 결국에는 이때는 이제 거의 침체기로서 잠깐 여기 고조를 오르다 피클하다가 여기 침체를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이끌었던 사람 김구인데 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조직을 이제 만드냐면 한인예국단을 조직하죠.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이때 한인예국당에 이제 두 명 이봉찬과 윤봉길이 재팟을 터뜨리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를 지원을 받아. 그래서 이제 중일 전쟁이 시작되고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다시 이제 부흥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한국 강복군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독립당 1940년에 결성된 거죠. 하면서 나름대로 초창기 때는 아니었지만 어, 뒤에 요기 때보다는 좀 그냥 좌우합작적인 성격도 있고 좀 구심점 역할을 좀 다시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요. 예. 자, 그럼 의의와 한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예전에는 왕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음, 민국이잖아. 예전 대한제국이었죠. 그러니까 기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민한테 있다. 그래서 이거 입각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3.1운동 계기에서 복벽주의가 사라지고 민주공화정의 대세가 있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3.1운동 이후에 수립된 임시정부들도 모두 민주공화정 형태로 지향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합정부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민주공화정 형태로 구성됐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랑 국호도 이렇게 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정신을 계승했다는 거.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그 뭐냐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면서 뭔가 좌우통일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계는 이제 뭐냐면 내부 분열이죠. 예. 그래서 효과적인 어떤 독립운동을 주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심화 규제 보면, 자, 내부 분열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고, 독립운동에 실제 주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중적인 기반이 결여됐고, 최고 지도부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노선 간의 대립 같은 것들 이제 예, 있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형식적 연합에 불과했고, 그리고 외교 독립론과 이제 그 운동 방법론과 정치 노선을 다양한 수용하지 못하고, 뭐 초창기 때 무장 투쟁을 하긴 했지만, 이승만이 상하이 온 후에 외교 독립 노선에 중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사회주의자들과 신체와 같은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사람들부터 뭐냐면 비판을 받고 그들 이탈이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죠. 예. 거기에 지역 간의 대립도 있고요. 그래서 이 외교 독립론 노선의 중점이 이제 큰 문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047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독립전쟁의 성격보다 실력 양극론, 외교 독립론 주장에 치중되었다. 1919년 2월 25일 날 이승만은 파리 강화에서 참석하는 윌슨에게 국제연맹이나 이제 미국의 윈통철 제의는 청원서를 보냈다. 이거 또 받아본 거는 3월 뒤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낸 거는 6대고 받은 거는 이제 3월 1일 이후에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는 조국의 독립을 포기한 것으로 당시 시체원은 이완용이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이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었다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그 탄핵을 받아요. 예. 탄핵받는 내용이 이제 여기는 없는데 잠깐 이제 사을 보면서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고 나서 후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탄핵을 받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이 이때 이미 그 미국 빤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탄핵받을 때 이제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세 가지 이유예요.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승만이 이제 탄핵받은 이유에 대해서 뭐 책마다 좀 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이제 오류 이제 시정을 했죠.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독립청원서 때문에 이제 했다.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이승만이 욕을 얻어먹었지. 그지 이것 때문에 탄핵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독립전선 내용은 3.1운동이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낸 거는 2월 25일이고 그 도착해서 이제 윌슨이 받아본 거는 3.1운동 며칠 뒤에 이제 받아본 건데 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거는 임시정부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소급해야되는지 그걸 좀 탄핵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세웠던 거는 이것 때문에 내세운 건 아니고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뭐냐?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여기도 적혀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임시정부에 오래 있지 않았어. 상하이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6개월 동안 있다가 그냥 빤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의 사람이 그 정부 지키지 않고 미국에 활동하냐? 이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돈 유용이야. 유용이라는 게 좀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지 이동희도 마찬가지로 자기 돈을 이제 그 코미템이 준 돈은 임시정부 이동을 준 게 아니라 한인사회당 이동을 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왜냐면 임시정부에 갖다 바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임시정부 입장 때는 이동희가 우리 그 임시정부 요원인데 당연히 너가 받은 돈은 임시정부 돈이지 않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왜 안 갖다 바치냐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한민 국민회의를 그날 실권을 장악했던 게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돈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세운 이유도 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이제 그 상해 올 때 돈을 많이 가지고 올 줄 알았어. 근데 이승만이 은건 돈을 안 가지고 왔죠. 그 후로 또 돈을 주지도 않아. 대한민국 국민에.
그러니까 임시정부 입장 올 때는 이승만이 한 그 대한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인데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당연히 임시정부 독립인데 왜 그 갖다 바치지 않냐. 자, 그러니까 이제 유용이라는 이유로 이제 그한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도 이제 나왔는데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이제 했냐면 한성 조직 교통운동 그래갖고 이제 있어요. 이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집정관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이거 대통령과 집정령과 비슷한데 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한성 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을 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왜 한성정부 때는 이제 이승만이 이제 집정관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 입장 올 때는 임시정부 그 이승만 입장 올 때는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항상 의정원의 어떤 이제 뭐냐면 견제를 받는 그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성정부는 나한테 집정관한테 몰빵을 해주는 그 체제였어. 그래서 이 사람을 입장 올 때는 권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대통령보다는 한성 정부의 어떤 그 대통령, 집정관의 이름을 내건 게 훨씬 좋았나 봐.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다는 거죠. 예. 정통성을. 자,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한 지워졌네요. 하여튼 세 가지 이유로 이제 뭐냐면 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를 오랫동안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돈을 유용했고, 그 다음에 한성정직의 어떤 집정관으로서 활동했지, 뭐냐면 대외적 활동했지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직함을 활동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해서 탄핵을 받고 탄핵당하게 돼서 이제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이렇게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무장 독립 투쟁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인데 이걸 좀 약간 이름을 고쳐야 되겠네요. 1920년대 왜냐면 국내 독립운동 투쟁이 그냥 맞아요. 예. 그거 제가 나중에 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예. 자, 1920년대 국내 항일민족운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독립운동의 분화가 일어났는데요. 이때 이제 사회주의가 도입되면서 민족주의 계열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등장했죠.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도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제 문화 통치에 이제 호응한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 사람들이 자치론 같은 걸 주장했죠. 그다음 비탄압적 민족주의자 이런 두 개 계열로 나타나고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있는데 이 사회주의 계열 등장은 1920년대 사회주의 계열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중일 공통된 현상이야.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사회주의 영향이 한중일로 직탄으로 받게 되고 직격탄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이때 이제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각국에서. 자, 그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체제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민족주의는 정치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지향하죠. 근데 사회주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이런 것도 지향하게 되고 자, 주도 계층은 이제 자본가, 중상층인데 반해서 이들은 노동자, 농민, 일부 이제 의식 있게 중상층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족주의 안에서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일본의 협박이나 해외에 넘어가서 사회적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 민족주의 계열들은 이제 막 다 그런 건 아닌데 방향을 보는 거예요. 언론이나 사회활동,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노력 이런 것들 있죠. 실력 양성운동, 외교 독립론. 근데 이제 이에 반해 사회주의 계열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테러 무장 투쟁 위주로 해가지고 무장 투쟁은 있었다. 물론 민족주의자에서 뭐 무장 투쟁이 없고 사회주의자에서 언론 사회 운동이 없었다. 그게 아니죠. 그냥 그 구도는 이제 도식화시켜서 이제 대체적인 경향을 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1920년대는 주로 이렇게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나 이제 이런 평화적인 방법은 이제 운동했지만 가끔씩 이제 뭐 국내 무장 통일 운동도 있었어요. 항일 운동. 네. 그래서 이게 만주 유격대와 연결돼 갖고 이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근현대사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이 천마산대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많이 빠지고 잠깐만 언급돼 있고 그래도 잠깐 여기 어, 심화 교재에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어떤 걸 만주 유격대와 통합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되게 이제 요렇게 있죠. 되게 서북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일어났어요. 국경선이나. 그래서 만주 지역하고 연결돼 갖고 이들의 지원을 받고 여기 활동하다가 불리하면 이렇게 빠지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뭐냐면 활동을 했던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친일파를 숙청하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그다음 군작을 모금하고 이런 것들 여기 있는데 뭐 친일파 제고는 공통되냐? 예. 자, 그래서 주로 유격전을 이제 사용했다.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도 중국이네요. 예. 자, 이 천마산대와 보합대, 구월산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부대가 이제 유명한데 천마산대는 최시영 같은 구한말 군인 조직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황부 우주에 그런 천마산대를 중심으로 했고 친일파 숙청, 식민통치 기관 파괴, 일제 치안 행정 마비 하다가 나중에 만주 독립군에 이제 흡수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보합단이라는 게 있는데 보합단은 이제 또 비슷해요. 우주 동함산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군자금 모금을 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임시정부에 송금했다. 후에 이제 동만주 지역에 합류했고요. 구월산대가 있어요. 항해도 구월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비슷한 활동을 했다. 게릴라 전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요 세 개 단체를 보시면 여기에 서북계통 그러니까 이제 평안도 항해도 요게 라인 있죠. 여기가 이제 중국하고 이제 뭐냐면 중요한 교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했다가 분리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 감시와 탄압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드러냈다. 네. 그래서 뭐 애올 필요 없, 그래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 없는데 이런 단체가 있다 정도만 뭐냐면 인지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단체가. 자, 그러면 이제 국내 활동 내용 중에 이제 그때 보던 것이 60만 세 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자, 60만 세 운동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언급할 강주 학생항일 운동 있죠? 요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두 번 정도 언급했던 문제예요. 60만 세 운동 먼저 볼게요. 60만 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죠. 자, 배경을 보면 일제 강간 민족 분열 정책, 독립운동사역관의 노선 대립. 그래서 이제 이때 사회주의, 뭐 민족주의, 타협주의, 비타협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해서 노선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식민지 교육을 대한 어떤 학생들 반발, 그리고 수타에 대한 노동자, 농민의 저항의식 고조, 뭐 등등 이런 걸 해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주도 세력들이야. 자, 이때 주도 세력들 좀 보면 사회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이제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 성능천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했던 거와 그다음에 학생층도 같이 참여했어.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주도했고 학생들이 그 옆에서 스타바리 역할을 했다. 근데 청년들이 주도했던 이제 원래 그 운동이 이 성년층 조직이 일제에 의해서 발각이 돼. 그래서 얘네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학생이 했다. 그 기획은 이제 뭐냐면 성년이 했는데 실행은 학생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할 때도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같이 연합해서 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간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일반 사무임청 조직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세력들,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매차 조선공산당인데 이름을 까먹었어. 2차가 3차가 돼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은 총독부 계열의 이제 세력들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층이고 학생층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실행하는 애들인데 사직동 계열의 중심의 사회주의 세력들 그리고 통독의 중심의 어떤 민족주의 세력들 뭐 사직동이니 통도동이니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처럼 얘들이 기획을 했다가 발각이 돼서 얘네들 조직이 뭐냐 그냥 말살되고 학생층이 이제 실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60만 세 운동을 이제 이끌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은 강주 학생회 운동과 함께 학생들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런 경험 등이, 투쟁 경험 등이 후에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신간의 어떤 창설의 배경이 됐죠. 자, 그럼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 순종의 인상이죠. 순종의 장례일이야. 그래서 3.1운동도 이제 뭐냐면, 그 고종의 장례식 때 일어난 데 반해서 60만 세 운동은 순종 때 일어난 거예요. 순종 때.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두 명이 이제 그 왕이 죽은 후에 장례식 때 일어난 거는 사람들이 목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두세 명 모여도 뭐 탄압받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안 됐잖아요. 물론 문화통치 시기 때도 이제 뭐 약간 일부 결사의 자유를 이제 누렸다고 해도 뭐 대규모 민중들 동원하는 그런 집회는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순종의 인사인은 자연스럽게 장례이다 보니까 또 뭐야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죠. 그걸 이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인사인 때 사회주의 세력들을 주도하였지만 도중에 발각이 돼서 학생 중심의 어떤 만세 시위로 전개됐다. 그래서 각 학교 연쇄 방어를 했다. 그래서 이게 만세라고 하는데 만세는 운동은 3.1 운동 이후에 일종의 어떤 저항의 형태로 이제 저항의 형태였다 보시면 돼. 원래 만세라는 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만세 뭐예요? 그 황제한테 얘기했던 거죠. 황제한테 만세 무강 하도록 만대도 이제 무강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늘 위에서 만세라고 이제 불렸던 거고 조선은 제국이기 때문에 천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 제국이 되면서 만세로 바뀌게 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삼일운동 때 일종의 그 의미를 떠나서 이제는 저항의 어떤 의미로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은 만세를 부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촛불 든 것처럼 그 당시에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그 다음에 뭐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강주 학생 운동, 국내에서 저항할 때 만세 운동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뭐냐면 구호를 볼게요. 이 구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 구호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그때 이제 그 얘네들이 만세 운동을 하면서 사방에 경문 같은 걸 갖다 뿌렸어요. 팜플렛 같은 것들을요. 예. 그래서 이제 구호를 보면 대한독립운동가들의 단결이다. 그래서 이제 요때 상황이 반영됐는데 1920년대에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민족주의 운동 진영이 민족주의 계류가 사회주의 분열됐던 상황을 염두에 둔 거고 그다음 정치면을 보면 횡포한 총독 정치의 지옥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군대와 형병을 철수해라. 일제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기만적인 행위를 했던 거, 군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반대했던 거고. 자, 경제면인데 경제면에서 이제 뭐가 이제 많이 반영되냐면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요구들이 많이 반영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총파업하라. 그다음에 아니, 일본인 공장에 직공에 총파업하라. 그 다음에 일본인 지주들에게 소장료를 받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지들 이제 우리나라 한인 토지들 이제 수용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반영한 것이 그 밑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해라. 뭐 일본 이민지들을 철폐해라.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직식 계획으로 농민들 토지와 식량 약탈, 식량을 빼앗겼으며 노동자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농민이 활성화되었고 점차 농민 노동자가 민중운동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노동자 농민 운동에 관련된 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하고요. 자, 문화면을 보면 이제 한국인 교육을 하자. 한국 위주 교육으로. 그래서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고등학교 용어를 조선화하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통치 시기 때 이른바 일제는 교육기의 학대를 포방하고 신문 발행을 허가했지만 그렇지만 이건 우리 민족에게 민주주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친일파를 육성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숭종하는 한국 시민을 양성하게 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고 그리고 이 경문안에서는 아까서 얘기한 좀 사회주의 색깔도 되게 강하다고 했죠. 예, 몇 개 경문안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제 타도도 있지만 그 당시 또 민족 문제를 사회주의 의식의 투쟁의 구로 풀어냈다. 네, 민족 해방을 또 계급 해방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였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같이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의를 이제 보겠습니다. 의의.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뭐 있는데 학생 중심의 운동의 부각, 사회주의 민족주의 통합운동 전개, 이 신간의 창설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3.1운동의 전국주의 시 만세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학생 중심 운동이 독립운동 중심 운동은 이제 부각이 됐다. 국내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3.1운동 때 학생계 위상이 전위 역할을 수행한 정도에 머물렀죠. 원래 이제 그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태평간에서 나와서 탁월공 갖고 만세운동을 주도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스스로 잡혀가지고 이제 셀프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했는데 60만세 운동은 학생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초창기 때는 성인들이 주도했지만 뒤에는 이제 뭐냐면 학생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독립된 주체로서. 그래서 학생계 위상이 더욱 제고됐고 독립운동, 국내 독립운동 세력의 중심적 위치도 부상될 수 있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같이 했죠. 그래서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민족 독립운동에 합일되는 지향의 흐름이 반영됐다. 그래서 신간의 창설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이 청도교 국파와 사회주의 세력 간의 어떤 연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60만 세 운동 이전에도 1925년 민족연합전세 방도가 강구되긴 했지만 피상적이거나 지역적 수준은 넘지 못했다. 더욱이 60만 세 운동은 실전적 투쟁 과정을 통해서 민족 협동 전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60만 세 운동에서 보여준 민족 협동 전선 실천은 자, 민족 협동 전선이라는 것은 뭐하고 이제 있냐면 그 당시 국외에 뒤에 설명했지만 뭐가 있었냐 민족 유일당 운동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중국 관내에서 이제 펼쳤던 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유일당이라는 어떤 그 큰 당을 만들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합치자 이런 내용인데 국내에서는 민족 유일당 운동과 비슷한 민족 협동전선 운동이 있었어. 그래서 좌우 연합을 통해서 뭐냐면 힘을 뭉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건 당을 중심으로 하자는 거고 요건 여러 단체들이 자원합작을 하자는 거야. 그 당시 뭐 일본 일제 강점기 안에 국내에서 당을 만들고 그러긴 어려웠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좀 약간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동일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거 민족협동전선 관련돼서 예전에 그 용어 싸우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민족협동전선, 그다음에 국외에서는 민족유일당운동 이렇게 1920년대 이제 이런 자화합작 운동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용어상 구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교과서에서는 굳이 그렇게 구별 안 하고 그냥 통합해서 민족유일당 운동 그렇게 부른 것도 있고 뭐 민족협동전선 그래서 그렇게 구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분 알겠지만 민족협동전선이라고 이제 예전에 답을 써야지만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때 뭐야 신간의 자매단체 있죠. 근후에 그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용어 관련된 내용.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민족협동조선 실천은 국내에 이제 뭐냐 민족세력의 최대 당면에 가지고 구성된 민족유일당운동의 서막을 작성한다. 여기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이제 쓰인 거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국내용이고 여기는 국외용이다. 이게 좀 구별할 필요는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에 이어서 만세운동 형태가 전국적인 시다. 그래서 일종의 만세라는 것은 그날 저항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3.1운동에 미치지 못했지만 60만세 운동은 3.1운동 방식으로 정승하면서 만세 유행의 정형을 이룬 것이다 했다. 만세운동은 국내 독립운동의 특징을 이룬 것으로 3.1운동에서 전형에 이래 3.1운동 기념일마다 시도되었으나 일제 강고한 탄압과 포괄적인 지배 체제 아래서 일어났던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 독립을 목표. 이때 절대 독립은 타협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 절대적, 즉각적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독립을 목표한 만세 운동이었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권력에는 전면 투쟁과 부정과 투쟁이었다. 뭐 실현 양성 운동처럼 일단은 일본의 어떤 통치 체제를 인정하고 법 체계를 따르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체계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60만 세 운동 관련된 이제 뭐냐면 신문 보도고요. 그때 60만 세 운동을 이제 첩보됐던 학생들이 이제 뭐 일본어로 하지 않고 뭐냐면 조선어로 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사료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밑에 이제 60만 세 운동과 3일 운동 비교를 좀 해놨어요. 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참조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광주 학생항해 운동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60만 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광주 학생항해 운동은 1929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 26년과 29년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신간의 창설이 있어. 신간 1927년에 창설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강주 학생항해운동하고 신간회가 연관이 있어요. 이게 뒤에 좀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60만 세 운동 신간의 어떤 창간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강주 학생항해운동은 이제 뭐 인과적으로 이제 복잡하게 따지 연결돼 있긴 하지만 신간 또 해체 배경이 되기도 해요. 예. 연결돼서 이제 좀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강조 학생운동이 이전까지 이게 학생운동이잖아요. 학생운동이 이제 물론 이제 강조 학생운동에 비해서는 좀 보면 작지만 학생운동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시면 1920년대 이제 민족주의 의식이 성장되면서 학교 내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60만 세 운동과 강조 학생운동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동맹후학이라는 형태로 이제 건수가 있는데 여기 되게 많죠. 이 동맹후학은 이제 속된 말로 집단 땡땡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얘들처럼 놀러 가기 위해서 이제 땡땡이 친 게 아니라 민족주의 차원에서 일제 저항하는 차원에서 동맹후학을 했죠. 그리고 동맹후학 그 밑에는 그 항해 결사 조직 같은 거 있어. 예. 그런 것도 이제 식민지 차별 교육에 대해서 불만 있고 특히 독소회라는 명목으로 이런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 공개적 활동할 경우에는 탄압을 받으니까 독소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책도 읽으면서 일종의 이제 학생운동의 구심점을 잡았다. 그리고 이 독소회와 독소회가 서로 또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60만 세 운동이나 강조 학생항해 운동이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끌었던 게 이런 독소의 조직들이 어떤 체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읽어보겠네요. 자, 1065번을 읽어볼게요. 1920년대 각 학교의 학생들은 크고 작은 항해 결사를 조직했고 식민지 교육에 지원했다. 학생운동은 주로 동맹유학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1920년대 초반 동맹유학의 주요 쟁점은 학내 문제 해결과 일본인 교원 배척이었다. 왜냐 일본인 교원들이 이제 한국인들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차별적인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 일본인 교사들의 민족적 차별이나 모국적 언사의 문제 삼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바탕으로 이제 배경이 그 강조 학생회 등 어떤 배경을 작용했다. 동맹문학 등등이.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 결성돼 1927년. 이 신간회가 이제 뭐냐면 학생 동행 그 강조 학생회 운동이 이러니까 많이 또 도와주기도 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뒤에 얘기했지만 또 해체된 어떤 배경은 또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발단 배경을 볼게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려졌을 거야. 그 당시 이제 강주하고 나주 간의 통학버스 그 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들 신원한 사건이 나죠. 그걸 계기로 해갖고 이게 양국 학생들이 충돌해가지고 그 커지게 된 사건인데,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1929년 10월 30일 날 오후 강주 떠난 통학 열차가 나주역에 도착했을 때 강주 중학교 3학년생 이 중학교라는 명칭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인 학교들을 이제 중학교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은 고등보통학교라고 이제 했고 물론 일본인 학교에 돈 많은 이제 친일파 한국인들은 그 일본인 학교에 다니긴 했어요 또. 자, 후쿠다 쇼주라는 일본인 학생들이 강주 여자 고등고등학교 3학년인 박기용을 신원했다. 자, 이들 목교가 박기용의 사촌 동생 박충채가 제지했으나 일본 학생들은 듣지 않았고요. 결국에 조선과 일본 학생의 패싸움이 났죠.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학창 시절 때 패싸움이 좀 있긴 있었어. 학교별 패싸움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제 있었던 걸 보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난리 나죠. 예, 학폭 문제로. 자, 싸움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그 당시 이제 3일날 12월 3일이 어떤 날이냐면 이제 메이지 유신의 탄생일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일본은 청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탄생일 같은 거 특히 메이지 청황 같은 게 이제 뭐냐면 메이지 유신의 탄생이 아니라 메이 청황의 탄생이죠. 메이 청황의 탄생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예. 하여튼 그때 이제 강주 중학교 일본 학생과 강주 고등보통학교 조선 학생과 충돌이 됐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패싸움이 난 거야. 자, 일본 조선 학생들, 일본 그 조선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 펀드가 보도한 일본 어용신문인 강주일보 본사를 습격해 민정기 모두를 끼어냈고 이 사건은 전 호남 일대 조선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로 발전했다. 그리고 강주 학생들은 서슴없이 조선 독립 만세 외쳤으며 독서의 지도자들 독서회가 이제 구심점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학생들의 항일 투쟁을 지원했다. 경찰은 강주 고등고등학교와 강주 농업학교의 학생들 구성했고 이에 맞서서 강주의 신간의 지부, 청년단체, 사회단체가 하나가 되어 투쟁을 계속했다. 그래서 강주 청년계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석청, 뭐 장재성 등등이 학생 투쟁 지도 부문을 설치하고 강주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힘썼다. 그래서 강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계획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주장 내용이 뭐냐? 식민지 교육 철폐, 네, 일제 타도, 민족 해방이야. 그 주장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던 건데, 요 내용이 약간 이제 뭐냐면 60만 세 운동하고 비슷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장 내용을 보면 가지고 뭐 이게 강주 학생회 운동인지 60만 세 운동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뭐 사료 같은 걸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과서에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 있던 사료를 좀그 어, 발췌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여기 내용은 검속된 학생들 탄환해라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내 학생 자치권을 옹호하고 일제 식민지 교육을 항제하고 동맹 파업을 이제 모든 요구를 간취해라. 뭐 일본 제국주의 타도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자, 그리고 뭐 학생과 농민, 노동자 연대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강주나 나주에서 이제 강주에서 시작됐지만 이게 이제 목포, 나주 같은 것들 전라도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됐고 이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독소의 조직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연결된 독소의 중앙본부가 있었어요. 성진회라는 단체가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강주에서 실시된 학생들의 어떤 운동이었지만 이게 전라도와 전국 일대도 이제 확대됐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독려한 세력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누가 후원했냐? 신간회가 후원했죠. 여기에서 이제 발달이 됐던 거야. 신간회가 강주 학생 항의운동을 후원했어. 신간회가 이제 강주 학생 항의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그걸 이제 그 해서 그 진상조사단 강제 파견했고 그 진상조사단이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전국적인 그큰 대회를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제가 이제 뭐냐면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신간의 진상조사를 파견하고 그 서울에서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는 것을 일제가 캐치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막 잡아들인 거야. 지도부들을. 그래서 그때 강경파 지도부들이 대거 이제 일본에 의해서 잡아들게 되면서 다시 이제 온고파 지도부로 바뀌게 돼요. 김병로 같은 허연이 강경파고 얘가 이제 온고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안에서 친일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죠. 뒤에 좀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런 민중대회 개최가 상당히 중심 저희 신간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기출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출 신간에 관련돼서 이제 나왔어요. 자, 신간의 본부와 경성지의 간부들은 강주 학생운동을 민족적 민중주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른바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그래서 1929년 12월 13일 개최 계획된 민중대회는 사전에 발각되어 허영과 홍명희 등 44명의 신간의 회원들이 건거되었다. 이게 이제 가격파, 급진파들이야. 네. 그래서 이걸 계기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온고파, 김병로 같은 이제 김병로는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물론 이분도 이제 뭐냐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했지만 성격이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온건해. 그 김병로의 그 손자분이 그 예전에 정치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하여튼 자 그러나 신간의 지혜를 중심으로 조선청년동맹회 근우회 등이 강주학생운동 전국주 학생 때 큰 역할을 했다.
하여튼 신간의 진상조사단의 파견을 계기로 해갖고 올라오는 김에 서울에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계기를 했지만 그걸 해서 이제 열기를 확산시키려고 했지만 도중에 그것이 일제에 발각이 돼갖고 그 당시 대규모 이제 검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신간의 어떤 지도부의 교체를 불러일으켰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신간의 의의를 보겠습니다. 예. 신간의 의의를 이제 보면 식민지 교육 철폐와 그다음에 조선인 본위 교육제도 확립을 요구한 민족 교육의 반응이었고요. 전국적인 학생 민족운동 연대가 예국적인 민족운동 단체 연대 형성을 강화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민족운동이었다. 요거 좀 빠졌는데. 요거. 그래서 이제 호남의 예국계 항쟁 기여를 계승했다. 호남 같은 경우는 후에 이제 그 저희 앞에 어 독립 그 무장 독립 투쟁 운동, 그 의병 운동이 제일 활성화됐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 후에 남한 대토벌 작전 후에 약간 이제 침체돼 있었어. 근데 다시 이제 이 호남 중심으로 이제 3.1운동 그 강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강주 학생항해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냐면 다시 부흥하게 되죠. 예. 요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학생 운동의 소극적인 동맹후학이나 가두시 형태로 발전돼서 사회가 연구 확산에 보급되는 계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이 12월 3일 그러니까 이제 강주 학생 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날을 기리기 위해서 학생의 날이 그때 정해진 거죠. 지금 학생의 날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열투쟁을 넘어갔습니다. 의열투쟁.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0번입니다. 20번. 예. 의열투쟁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해볼게요. 예.